4월 6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토목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20명이 몇 달 동안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는 대부분의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은 관리처분 끝나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정비계획 단계에서 건축 심의 전에 이런 그림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4월 6일날 송파구청에 접수를 하니까 물론 그 전에도 서울시에서 그런 신호가 있었는데 이런 공문을 저희 조합에 보내왔습니다. 우리 잠실 5단지도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우리 단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도시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이미 진행되는 단지는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2040 반영할 단지 해가지고 잠실 5단지 딱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 우리 단지도 2040 도시기본계획의 대상이니까 이번 기회에 조합원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서 가자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그렇게 하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건축심의를 접수를 해놓고 사업 승인 진행하고 관리처분 이후에 2주 철거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2040으로 반영하면 기간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 강하게 공문이 옵니다. 여기 보면은 구청의 입장. 그 전에 조합원 민원사항을 보면, 자, 조합에서는 2주 후에 정비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런다. 만약에 그때 변경을 제때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이 제때되지 않을 경우에는 2주 후에 이자를 부담할 이연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걸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1년 반이면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미성크로바나 또 진주 아파트처럼 어떤 그 안에 서울시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지금은 신청해라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현재 신통기획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제때 변경을 하지 못하면은 조합원들 이주민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는 민원을 이후로 송파구청에서 구청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우려가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 만약에 안 하려면 지금 국제설계공모 소송 중인 거 지금 법률적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법률 의견서를 구청에 제시해줘. 이런 의견이에요. 우리는 법률 검토를 다 해서 이상 없다. 서울시하고 이야기할 때 법률 검토를 하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어떻게 이상이 없냐?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조성형 건축과 설계안에 대해서 먼저 우선 협상자인데 우선 협상을 충분히 한 걸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협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선 협상하는 동안에는 이등작으로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협상하는 동안에는 설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2등 업체하고 설계를 완성해가지고 조합에 납품이 됐어요. 판결이 2월 1일인데 설계 도서는 2월 26일날 납품이 됐어요. 설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미 진행된 설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해도 된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송파구청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의견이면 이런 상태에서 조합에서 계속 해달라 그러고 거기에서는 2040으로 해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 그런 기간이 그냥 금세 6개월 정도는 지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그 기간이 6개월 걸리는데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조합이 싸우면 몇 달 지나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기간 안에 그러면 변경을 하자. 민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 변경을 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럼 2030은 뭐고 2040은 뭐냐 이걸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배부해드린 책자 2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에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2040에 대해서 1시간이 넘도록 발표를 했어요. 질문 받는 것까지 해서 1시간이 넘도록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합원들의 눈 시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30 도시기본계획은 흔히 우리가 박원순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박원순표 재건축은 재건축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려고 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야 높이도 35층밖에 안 돼. 재건축 수가. 한강은 15층밖에 안 돼. 이거에 박원순표 재건축입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시장할 때 압구정을 60층까지 풀어줄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은 오세훈표 재건축이라고 시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층 웃기지 마. 높이 기준 삭제해. 이런 거죠. 그러면 높이 기준을 어디까지 삭제하냐? 100층까지도 가능하죠. 높이 규제가 삭제됐으니까.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는 50층까지 허용해 줄게. 3종 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층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변 주동층수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한강변인데 이 첫동 있잖아요. 첫동이 1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20층으로 바꿔줄게. 20층 이상으로 바꿔줄게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강변 주동이 20층으로 늘어나고 또 최고층수 35층이 50층으로 되면 한강변을 조망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 동강변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용적률 한번 볼게요. 용적률은 2030이나 2040이나 똑같습니다. 용적률까지 높여지면 이거는 또 어떤 저항에 부딪히겠죠. 티켓이기 때문에 현재는 용적률 300%다. 용적률이 300%면서 높이 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단 학교가 여기 있는 걸로 가정했을 때 동수가 한 7개에서 9개 등이 없어집니다. 3분의 1 정도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 33개 동이거든요. 33개 동인데 9개 동 정도까지 7개 동에서 9개 동 정도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체납률을 보시면 현재는 3종 주거지역이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통기구로 간 반포 사례가 기부 체납이 10%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임대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기부 체납 15%를 해야지만이 저기 기준 용적률 210%에서 230%로 늘어나잖아요. 15%를 기부 체납해야지 용적률 230%로 해주는데 10%만 해도 용적률을 똑같이 230%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부 체납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 그 초과한 기부 체납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최근에 압구정 3구역에서 신통기획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신통기획은 설명회가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서울시하고 정해놓고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근데 설명회가 끝나고 그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신통기획하니까 다 뺏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구정 3구역이 한강에 다리를 하나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아니고 그냥 인도 다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 다니는 다리를 놔요. 한강 위에다가. 그것이 약 3천 몇백억에서 4천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반대파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소위 말하는 압구정 반대파들은 신통기획하니까 퍼줄 거 다 퍼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게 안중근 조합장이 서울시에 제안한 거예요. 다리 우리를 놓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에서 지금 이 임대아파트 때문에 면적이 큰 대형 단지는 무조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준주거지역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일부 면적이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용적률이 400% 또는 500% 이상이 되잖아요. 임대아파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다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 안 하면 승인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중구조합장이 딱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1000세대가 늘어나 버리네요. 준주거지역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강에 다리 놓게. 이 다리 4천억이면 임대아파트 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압구정 분양가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채에 20억이라고 가정하면 2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부채납하면 실제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기부채납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임대아파트는 비율은 같습니다. 비율은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이 여기에서 추가되는 기부채납은 임대아파트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0과 2030의 차이는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부채납하고 층수하고요. 자, 그런데요. 자, 스카이라인도 하나 설명해 드리면 그동안 2030일 때 스카이라인은 계단식 스카이라인이었어요. 한강변이 15층이면 한강변 여기가 15층이면 그 다음에는 25층, 그 다음에는 35층, 그 다음에는 45층 이런 식이었어요. 한강변은요. 그런데 지금은 스카이라인을 정성적인 스카이라인이라 해가지고 계단식 스카이라인으로 구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주동을 50층을 하고 첫 주동을 20층을 하고 바로 뒷동을 50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계단식 스카이라인으로 하면은요. 뒤에 있는 동은 앞에가 15층이고 뒤에가 25층이면 뒤에 있는 25층이 15층보다 높지만 한강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과 동 사이가 뭐 5m, 10m가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층에 있어도 그 앞에 있는 15층 때문에 세숫대야만큼 보이는 거예요, 한강이. 그래서 지금은 스카이라인도 거의 폐지했다. 그러면 한강을 바라보는 새가 훨씬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우리가 변경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신속통합 방식만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기존 정비계획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2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제 반포 1, 2, 4 주부가 관리책을 끝나고 지금 2주하고 철거까지 끝났어요. 일부 몇 동은 남아있습니다. 철거가. 근데 거기도 조합장님이 거기는 이 땅 모양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폭이 넓게 돼 있어요. 우리 좀 폭이 좁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40을 반영하면은 가치가 엄청나겠다 해서 지금 거기 조합장님이 우리 조합장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좀 바꾸고 있어요. 총회를 5월달에 이번 달에 총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적어도 1년 반 정도가 늦어집니다. 이미 관리처분 끝났는데 다시 여기 가가지고 바꾸고 건축 심의하고 사업 승인하고 관리처분도 해야 되잖아요. 빨라야 1년 반이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려고 하냐면은 그런 식의 정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종전처럼 정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 변경하는 데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통 방식으로 우리는 하자. 신통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획사업 방식, 자문사업 방식입니다. 자문사업 방식은 올해 1월 17일 날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자, 기획사업 방식은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기존 정비계획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해줄게.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신속통합기획이에요. 근데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이 엘레지 반응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 정비계획은 우리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잖아요. 요게 지금 정비계획이란 말이에요. 정비계획은 뭐 건물 높이, 뭐 용적률, 그
다음에 이런 중상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시설별 위치, 요게 지금 재건축의 기초잖아요. 이게 정비계획인데, 이거를 조합해서 부서별 협의를 하면서 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면 2년이 걸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야 이거 신통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이 기획사업인데, 문제가 뭐냐면 기획사업은 정비계획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만들어요. 기본취합도 똑같고 이 용적률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5단지에서 정비계획을 조합해서 만들면 5단지만 바라보고 정비계획을 만들잖아요. 서울시에서 5단지 정비계획을 만들면 5단지를 바라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도시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요. 물론 조합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도 이 부서에서 이것 달라 저 부서에 이것 달라 다 공공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합의 의견이 아닌 기획사업으로 갈 때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딱 만들어서 오니까 공공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직접 설명회를 해요.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때 이제 뒤집어지는 현장들이 생겨요. 그 이후에 1년이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합에서 이제 취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취소를 하고 기존 정비계획으로 다시 갈아타는 단지들이 의외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올 2월 17일 날 발표해 놓은 게 이 자문사업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번에 지금 조합을 30%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야 우리 2040으로 갈게, 2040 신통으로 갈게라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기획사업으로 가는 단지는 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는 단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단지는 자문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자문사업으로 가는데 자문사업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만 하는 거예요. 기존 정비계획처럼 조합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부서별 협의를 하면서 조합해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그 정비계획을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요. 자문을 3번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수권 소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밑에 기간이 6개월 기간이에요. 위에는 신통이면서도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송파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그냥 건축심의 진행할 거야 말 거야 하다 보면 몇 달 지나가니까 그냥 우리는 자문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된 겁니다. 그럼 6개월이면 한 9월쯤 정도 해서는 정비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조합원 설명회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서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져요. 그런데 건축심의부터는 통합심의를 하게 돼요. 통합심의를 하게 되니까 기간이 조금 더 단축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에서 수립하고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자문사업 방식으로 가는데 용적률도 똑같고 건폐율도 똑같고 층수도 똑같고요. 그리고 기부천합도 똑같아요. 다만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만약에 신통을 기획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조합원들도 요거도 볼 필요 없이 종전대로 가버리는 게 낫겠죠. 1년 반 걸릴 바에는. 지금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압구정은 다 지금 이 2040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포 이사지구나 그 다음에 송파는 이제 장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장미 아파트보다는 늦어지는 거죠. 6개월이면 되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약 이런 순서에 의해서 2년이 걸린다.
그리고 기획사업 방식의 신통기획은 1년 6개월이 걸리고요. 우리 조합이 지금 하려고 한 자문방식 사업은 6개월 소요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구에 대한 유인물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것이 뭐냐? 아까 다 설명을 한 겁니다만은 좋은 거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동간거리가 35층에서 50층으로 늘어나니까 외부 공간이 증가하잖아요. 이제 조경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공원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간거리가 많이 확보되니까 나당 세대가 추가로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동수는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실현이죠. 자, 이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35층 이하죠. 근데 우리는 3종 주거지역은 50층이 되는 거고요. 준주거지역은 아까 조합장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오전에 우리가 협력사 회의를 하면서 70층까지 내려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70층까지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고층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조합원들 시각으로는 야, 고층으로 줄이면은 대지 면적도 줄어들고 땅 면적도 만드는데 그거는 완전히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 같은 데 가보면은 80층짜리 주상복합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비쌉니다. 대지 면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서울시내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중요한 것은 대지 면적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잠시로도 아니는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강변 조망권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1000세대가 2000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 원베리 같은 거 보면은 한강 같은 이 평형이 한강변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9억 차이가 납니다. 분담금 차이, 분담금요. 분담금이 9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그 분양을 안 받으려고 막 했던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9억, 분담금이 9억 차이면 너무 심한 거죠. 그렇게 그건 실거래가는 그렇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한강변 프리미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책자에 보시면 14페이지에 보면 조합원 민원사항은 예시로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설문지 있으신가요? 설문지? 설문조사 이 양식 있으신가요? 그 안에 있으실 건데. 없어요. 없어요? 여기 죄송한데요. 이거 좀 나눠주십시오. 이쪽에서 좀 나눠주세요.